UAE가 이란을 공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중동이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4월 초에 UAE가 이란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요. UAE는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여러 차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서 UAE가 비밀리에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요. UAE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을 발표하던 시기인 4월 8일에 페르시아만 라반 섬의 이란 정유시설을 타격하였습니다. UAE의 공격으로 인하여 정유시설에 있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유시설의 가동 능력을 상당 부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이란은 당시에 적에게 공격받았다고만 발표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란은 UAE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보복을 가하게 되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때 당시 UAE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개하니까 미국은 이러한 UAE의 공습에 대해 불쾌하지도 않았고 UAE가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내심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UAE는 이러한 공격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입장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적대 행위에 대해 군사적 수단 등 보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고만 합니다. 사실 UAE로서도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UAE입니다. UAE는 이때까지 2,8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요격이 되긴 했지만요. 이에 따라 UAE가 꿈꾸던 금융, 관광 특화 국가는 깨져버리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UAE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나라가 되다 보니까 부유층과 기업인들이 상당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는 중동 분쟁과 거리가 있는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두바이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고 금융 중심지까지 공격받았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지정학적 위험을 새롭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UAE가 막심한 손해를 본 만큼 이란을 공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UAE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돈과 투자만 떠올리는데요. 실제 금융 중심지를 움직이는 핵심은 신뢰입니다. 사람들과 기업들이 저 지역은 안전하다고 믿어야 돈이 몰리고 회사가 들어오고 부유층도 자산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으로 UAE는 처음으로 전쟁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UAE, 그 중에서도 두바이는 그동안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중동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어도 두바이만큼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 중국, 인도 부유층 자금까지 전부 몰려들었던 겁니다. 세계 금융회사들과 자산 운용사들도 두바이를 중동 거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세금 부담도 낮고 치안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고 금융 중심지 인근까지 공격받았습니다. 부르즈 알리파 주변 공격이 통제되고 항공편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두바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두바이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금융자본은 위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장이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도 금융자산은 아닙니다.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 자본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부유층과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런던 같은 다른 금융 중심지로 자산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두바이를 볼 때 이란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중동 긴장 상황까지 같이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건물 몇 개나 관광객 숫자가 아닙니다. 두바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렸던 안전한 세계 금융 중심지란 이미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UAE는 이러한 전쟁 위협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 걸프 국가들도 계속 전쟁을 원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전쟁을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 UAE는 휴전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통제권이 이란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국가들의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산유국들은 이 해협을 통해 원유와 LNG를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반대로 식량과 소비재, 산업물자 상당수도 이 항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걸프 국가들은 앞으로 모든 해상물류를 이란 눈치를 보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상선을 위협하거나 드론을 띄우고 길의 위험을 언급하면서 해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선박 보험료가 급등했고 일부 해운사들은 항로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이란의 영향력만 더 강해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UAE는 관광과 금융, 물류산업 비중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두바이 항만과 공항은 중동 물류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압박 아래 들어가게 되면 물류 비용
비용과 보험료, 투자 리스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두바이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은 휴전 자체보다 이란의 힘을 얼마나 약화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이 지금 수준의 군사적 압박 능력을 유지한 채 전쟁이 종료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 걸프 국가 전체가 이란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UAE와 일부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다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래 방중 전에 큰 틀에서 매듭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견해차가 크다 보니까요, 종전 협상이 자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1일에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으니까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서는 쓰레기라며 강한 어조로 이란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요,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들며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양측 모두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치가 길어질수록 피해가 중동 밖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긴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현재 필요한 원유와 천연가스의 약 90%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분의 1을 걸프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서 에너지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올해 말까지 배럴당 87달러 이상이 유지될 경우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2%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시장도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주식시장에서는 약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 정부도 환율 방어와 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문제는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식당이 문을 닫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서 실물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한국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비축 물량도 있고 공급망 관리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다른 국가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국도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나라가 크게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여파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도 봉쇄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